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란 그 주제로 오늘은 제7강 부동산 경매의 진수 권리분석과 명도기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그러면 자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경매 법정에 가셔서 경매를 직접 입찰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전혀 처음 접해보신 분도 다수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매매 이것 말고도 부동산 경매라는 굉장히 큰 부동산 시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경매의 시장이 실제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여러 가지의 권리 수단을 통하여 빚을 받으려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빚을 받게 됩니다. 뭐 국가가 세금을 못 받아도 역시 경매 또는 공매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역시 세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권을 확보하려면은 전국적으로는 경매가 끝에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경매에 입찰하여 소위 매수 신청을 하여 거기서 이 양질의 부동산을 여러분 마음에 맞는 좋은 부동산을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호기심과 그런 욕구가 계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입찰자 입장에서 오늘 수업을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기 화면에 보이신 것은요, 법원 경매 정보, 위에는 대한민국 법원,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포털 사이트든 간에 경매 또는 법원 경매 치면 이 사이트가 맨 먼저 뜨고 가장 유명한 사이트로서 국민 모두가 늘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경매 공고, 경매 물건, 또 매각 통계, 경매 지식, 이용 안내 등 다양한 곳이 있으니까 각각 이걸 열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물건도 색출해 보시고 또 입찰하는 방법, 입찰표 쓰는 법 이런 것들이 대체로 소상하게 또 경매에 대한 각종 자료들도 상당히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시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주로 권리 분석에 관련되는 그 중에서 중추적인 요체가 되는 것만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꽤 어렵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그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그 지위를 분석할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최초의 근저당권이나 또는 가압류 이런 것들보다도 임차인의 대항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 인도와 그리고 전입신고가 그것보다 빠르다면 그런 경우는 그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돼도 매각이 되어도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고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계약서에 있던 대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갈 수 있고 나갈 때도 낙찰자에게 그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나 보증금 법원에서 돌려주세요 매각 대금에서 이래 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버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못 찾아간 금액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근저당이나 가압류 중에 제일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등기된 것 중에 제일 먼저 등기된 것을 말소 기준 등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상기해 가시면서 이제 연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글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기부,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시는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면 읽어내리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선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편을 보십니다. 이것도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뒤쪽에 따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따라 붙어 있다고 하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체는 아니고 서비스로 보여주는 것이고, 안의 내용도 실질 그 본 등기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맞추어 보고 견주어 보시면서 보시되, 기본 개요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2005년도에 접수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시간에 다 미리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못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006년 5월 9일 가처분 등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압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압류가 2005년 4월 13일에 가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6년도에도 또 가압류가 있고 또 압류가 있고, 압류가 뭔지 가압류가 뭔지는 우선은 차치해 두시고, 압류나 가압류 중에 가압류는 차후에 그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본압류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가압류, 압류 절차 없이 막바로 압류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세금의 경우는 국민의 그 납세 의무 때문에 국세 고건이라 그래가지고 가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압류를 합니다. 여러분, 가압류를 거치기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겠다 그러면 그냥 재판 확정 판결 받아서 압류 받아도 됩니다. 세금은 그런 판결 없이 압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채권을 확보할 때 돈을 안 주고 버티면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딴 데로 빼돌릴까 봐서 미리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겁니다. 가압류는 재판 전에 서류 심사로 신속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격리 개시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강제격리 개시결정 등기는 가압류나 압류를 붙인 사람이 붙일 수도 있고요. 그냥 판결 받아서 강제격리 개시결정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붙이는 것은 어찌 됐든지 그 재판 절차를 거쳐서 붙이는 것이 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 따라서 붙이는 경매를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빚을 안 줬을 때 그 집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경매 붙이는 거, 이것이 강제경매고, 근저당권은요, 돈을 빌리면서 당신들이 이 채권자 은행인데 나는 돈을 빌리면서 내 것을 빚을 갚지 않으면 요 근저당 등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경매에 붙이세요라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이름도 임의경매라고 됩니다. 근데 임의경매라는 것이 뭐 아무렇게나라는 뜻이 임의경매가 아니고 근저당권자가 임의적으로 붙여라는 뜻이지, 경매는 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금방 우리가 빚을 빌릴 때 또는 빚을 안 갚았을 때 붙이는 것이 바로 가압류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들은요,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안 갚았다고 하는 등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을 빌려줬거나 또는 돈을 갚지 않았을 때 하는 등기 중에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이것 중에 제일 먼저 된 등기, 이게 바로 말소 개념 등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된 가압류인 2005일자 4월 13일 가압류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2020년 4월 22일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에 어떤 게 빠릅니까? 자,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005년 4월 13일, 바로 이 날짜가 말소 개념 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빚을 받기 위하여 실행된 등기, 즉 가압류나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아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긴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받을 권리입니다. 이것들은 경매가 실행돼서 소위 낙찰,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전부 다 닦이게 됩니다. 우리 일반 매매에서는요, 이게 다 살아있어서 매수인이 사게 되면 가압류도 주렁주렁 거쳐 있어서 이거 안 갚으면 경매로 나갑니다. 근저당도 안 갚으면 경매로 나갑니다. 근데 매각이 돼서 경매로 매각이 돼버리면 실질 낙찰자는 이거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다. 저절로 싹 닦아버립니다. 물론 촉탁 등기를 통해서 닦지만 직권 말소 형식으로 싹 닦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압류 이런 거 돈 하나도 안 갚아도 돼요, 낙찰자. 그런데 최초의 돈 받을 권리인 가압류 2005년 4월 13일보다 먼저 실행된 다른 등기들, 소위 우리 여기로 보시면 요약본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가처분, 요것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살아남은 등기로서 대항력을 서슬퍼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매는 매우 독특한 권리관계를 갖고 있군요. 일반 매매는 등기에 있는 게 모두 대항력이 있는데 경매는 그게 아니고 돈 받을 빚 받을 권리는 싹 힘을 상실해버리고 그 중에 빚 받을 권리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권리인 말소기준 등기, 이게 중심이 돼서 그보다 앞선 등기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2006년 또 5월 9일 가처분 등기는 서슬퍼렇게 살아서 대항력을 갖고 낙찰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책임을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여러분 지금 입찰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2020년 4월 13일 가처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왜?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 힘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2014년 9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몇 년도입니까? 아까 왔다 갔다 보십니다만은 2005년 4월 13일 아닙니까? 자, 기억해 두십시오. 2005년 4월 13일. 그런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2014년, 이거 닦여버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혼동을 일으켜서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이라고 돼 있지 실은 주택 임차권 등기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등기 목적에 분명히 주택 임차권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임차권 설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등기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사를 갈 때 이사를 가면서 이 임차권 등기를 해 주시오라고 법원에서 직권을 해달라고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일자가 2005년 1월 11일, 점유 개시 일자가 2005년 01월 8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8년 01월 5일입니다. 대항 요건이 언제 갖췄습니까? 점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2005년 1월 11일자입니다. 아까 말소 기준 등기는요, 2005년 4월 13일이고요. 자, 4월 13일, 이건 2005년 1월 11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5년 4월 13일, 2005년 1월 10일. 어떻게 빠릅니까? 그렇습니다. 요 임차인은요, 임차인권자 이명숙은 대항 요건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릅니다. 근데 아까 요약본을 보니까 늦은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약본을 혼동하여 절대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겠으며 이걸 가지고 권리분석 자료로 쓰여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원본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자, 확정일자는 뭐 2018년 01월 5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하고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그리고 그것보다 앞선지 뒤선지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는데 이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요, 여러분들 뭐 내용증명 보낼 때도 확정일자고 공문서에서 무슨 날짜를 찍으면 다 확정일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에 찍는 확정일자, 이것은 독특한 확정일자로서
이것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찍어줍니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리고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것은 그 확정일자가 상가 건물은 세무서에서 찍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오로지 경매에서만 쓰이는 것이며 경매에서 배당 순서를 정할 때 외에는 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소유자 그 이제 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한테 이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을 갖다가 빌려줬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날짜는 2020년 4월 1일이고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기간. 그리고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고 월세 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는 2020년 04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하자마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가서 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금방처럼. 확정일자는요, 전입신고 안 해도 계약서를 갖고 가면 거기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거의 그 빈칸만 없으면 빈칸 좀 메워세요 그럽니다. 혹시 위변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민자치센터 담당하신 분이 보증금 얼마, 뭐 월세 얼마 이런 것을 그 확정일자 부라고 하는 장부에다 적어두고는 도장을 꽝 찍어준 거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 서류를 분실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찍거나 또는 그 계약 기간이 뭐 만료됐으니까 새로 갱신하겠다 그런 핑계로 이걸 갖다가 뭐 우리 이걸 뭐 촛불에 태워버리자거나 이러면 이 확정일자 자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분실이 바로 확정일자를 없애는 것이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문서 중에서도 확정일자 찍은 것은 분실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다가 간수해 둘까요? 하여튼 여러분의 책임으로 잘 간수해 두십시오. 전입신고는 2020년 5월 1일이고 점유인도는 2020년 09월 25일입니다. 여러분 대항 요건은 언제 갖췄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입신고가 빨라도 점유인도까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2020년 09월 25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등기는요. 2020년 6월 15일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고 합시다. 우선 이것만 봐도 말소 기준 등기가 가압류는 2020년 10월 21일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까? 2020년 6월 15일입니다. 다른 등기는 뭐 가처분 등기나 가등기나 이런 것들은 그 말소 기준 등기하고 거리가 멉니다. 뭐 환매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하고 압류 등기 또 압류 등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 중에 제일 먼저 된 게 어떤 거냐면 2020년 6월 15일자입니다. 이것은 2020년 9월 25일자 임차인이 갖춘 대항 요건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임차인의 대항 요건보다 빨라서 임차인은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위 낙찰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면 매각으로 봅니다. 등기 안 해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소유권은 낙찰자한테 넘어가고 그로 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당연히 말소돼서 낙찰자가 부담을 안 받는데 여기와 덧붙여서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임차인이 늦게 대항력을 갖췄으므로 말소돼 버려요.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낙찰자 인수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배당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증금이라도 쫓겨나더라도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쓰겠는데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하냐면 임차인은 돈을 주지 않아요.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부에가 써져 있기 때문에 당연 배당을 해주는데 이것은 등기는 안 하고 그냥 전입신고 점유인도만 한 겁니다. 계약서를 누가 받겠습니까? 법원에다가 알려줘서 배당 요구해라고 해야 법원에서 주걱주걱 챙겨서 주는 것이지 누가 당사자끼리 써놓은 서류가 어디서 봤습니까? 등기부에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딱 맞춰서 그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어떤 순서로 받느냐?
자, 확정일자가 04월 1일인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도 9월 25일자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6월 15일이고 확정일자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확정일자도 2020년 9월 25일자에 받은 걸로 취급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자인 모 은행이 채권 최고액은 4억 5천인데 채권 신고는 4억 8천, 이자가 주렁주렁 붙어서 4억 8천까지 올라가면서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천만에 못 줍니다. 등기에 나와 있는 4억 5천까지만 먼저 줍니다. 낙찰은 얼마에 됐을까요? 우리가 가정하여 6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6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을 때 제일 먼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은행이 4억 5천만 원을 받아가고요. 나머지 2억을 확정일자가 2020년 9월 25일자 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받아갑니다. 가압유권자는 그 뒤니까 이제 돈이 딸랑 떨어져서 받도 못하지요.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은 1억 5천원, 3억 5천 보증금에서 2억은 받고 1억 5천원 미처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못 받고 마는 겁니다. 임차인 꽝 큰일 났죠. 그렇죠. 임차인이 꼭 받고 싶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경매를 붙이거나 다른 재산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 어렵고 어려운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뭐가 쓰여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역시 똑같은 낙찰가 6억 5천만 원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기준 등기도 6월 15일인데 전입신고하고 점유인도가 빠르네요.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전입신고하고 점유인도가 5월 1일 됐으므로 이건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가압류는 당연히 말소되고,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권은요 서슬이 퍼렇게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 얼마를 인수합니까? 나갈 때 3억 5천 줘야 됩니다. 시가가 6억 한 7억짜리인데 6억 5천에 낙찰받아서 그중 그래도 한 5천만 원 싸게 샀네 그랬는데 덤으로 3억 5천을 억지로 물어줘야 되니 얼마나 위험하고 억울할 일입니까? 따라서 임차인을 샅샅이 뒤져봐야 되는데 이것이 임차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물어줄까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법원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낙찰자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면 이제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근저당권자가 좀 빠르니까 먼저 받아가고 확정일자 7월 01일 날 받아가면 그래도 6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 빼고 또 남은 2억 빼버리니까 임차인이 1억 5천을 못 받네요. 바로 요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1억 5천을 다 물어줄 때까지는 임차인은 그 권리 관계에 대항 요건을 갖고 끝까지 임대차가 유지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경매에서 중요한 요체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소 기준 등기, 두 번째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된 등기는 살아남고 뒤에 된 등기는 다 없어진다. 물론 말소 기준 등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근저당권자, 가압류, 경매 등기는 다 말소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된 등기, 돈 받을 등기다 그랬죠. 아주 그냥 러프하게 표현 드리면 돈 받을 등기, 그 중에 제일 먼저를 말소 등기라고, 그보다 빠른 가압류나 빠른 가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환매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는 다 살아납니다. 근데 등기가 안 됐더라도 등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임차인의 전입신고하고 점유가 인도가 된 대항 요건을 갖춘 이것은 마치 등기된 것처럼 해서 바로 이때 대항 요건을 갖출 때를 기준으로 말소 등기하고 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한번 트레이닝을 하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 선순위고 후순위고. 근데
임차인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주렁주렁 많습니다. 이런 것을 법원에서는 지금 서비스로 이 등기부 말고도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됐고 언제 사업자 등록됐고 또 언제 점유를 시작했고 언제 보증금은 얼마고 차임은 얼마고 확정일자는 언제고 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를 학습할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 없이 권리분석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매에 많은 권리관계의 분석이 있는데 오늘은 경매의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의 요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경매에 대해서 그 밖에도 등기하고 상관없는 그 소위 법정 지상권이라거나 또는 유치권이라거나 이런 권리들도 권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나 시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